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신생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체중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9년이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가진 부모는 올해 보육료를 연간 최대 6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 여깁니다. 부모가 귀찮거나 성가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다음에 해줄게, 이따 사줄게 같이 어떤 약속을 했다가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때문에 정서 발달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꼭 지킬 수 있을 때 약속하셔야겠죠.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신생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체중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신생아 체중의 변화 추이와 원인 보고서에서 15세에서 49세 산모의 첫째 아이 체중이 1997년 3.21kg에서 2014년 3.12kg으로 17년 만에 약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kg 이하 저체중 신생아의 출산 확률도 1997년 5.1%에서 2014년 8.6%로 3.5%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초산 연령 역시 1997년 26.4세에서 2014년 30.5세로 4.1세가량 높아졌습니다. 연구원은 태아의 체중 감소는 출산이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9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33년까지 25개 자치구별 미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3년 10.9%였던 65세 고령 인구가 2019년 14.3%로 증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2032년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0세부터 14세인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26만 명에서 2033년 105만 명으로 2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가진 부모는 올해 보육료를 연간 최대 6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의 부모 부담 금액을 만 3세는 월 4만 8천 원, 만 4세부터 5세는 월 3만 8천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각각 월 5천 원, 연간 6만 원씩 인상되는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모 부담은 서울시가 정한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지원금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려면 도시에 살 때보다 5배는 멀리 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골 지역의 임신, 출산, 인프라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농어촌을 낀 비도시 지역의 임신과 출산 환경이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 제왕절개를 하려면 도시 지역보다 5배는 더 멀리 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군구 중심점에서 제왕절개뿐만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는 시 지역은 4.8km, 군 지역은 24.1km로 5배 차이가 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차이가 났는데 경기는 시 지역이 3.4km, 군 지역이 18.4km였고 인천은 각각 3.4km와 20.6km였으며 강원도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이 각각 19.3km와 37.7km나 됐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하기에도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불리했습니다. 시군구 중심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이 갖춰진 의료시설까지 평균 거리는 시 지역이 12.6km, 군 지역이 38.3km로 3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강원, 전남, 충청의 군 지역은 40km를 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기관 대도시 집중과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의 열악한 출산 환경으로 인해 분만 시기를 놓친 산모들은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취약 지역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병원과 취약지 병원 간 교류, 원격 의료 등 지역에 따른 임신 출산 인프라의 질적 격차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굶기며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안매장하기까지 최근 드러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가혹한 신체폭력이 동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가하는 정신적인 폭력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학대라는 점입니다.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허인영 박사는 최근 발표한 학위 논문에서 부모의 정서폭력을 자주 경험한 아이일수록 우울함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우울함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또래로부터 정서폭력을 당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욕설을 자주 듣거나 위협을 받아 위축된 상태이다 보니 밖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점이 또래들에게는 심한 놀림이나 따돌림의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인영 박사는 논문에서 아동이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폭력을 당했는지도 관련 기관에서 살피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했던 김모 씨. 50명 넘는 아동을 맡아 일한 지 1년여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대 신고를 받고 찾은 가정에서는 욕설에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고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추가 수당도 없었습니다. 거의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욕설이나 몸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거의 주말은 없이 일하고 평일에도 보통 한 평균 10시 정도까지는 업무 보고 좀 더 심하면 새벽 1, 2시까지도 일하고. 상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는 늘어만 가지만 열악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현실적으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원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26.5% 줄었습니다. 범죄 피해 그리고 복권기금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예산의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일반 회계 예산, 국고 예산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민간에 위탁 중인 아동보호 서비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신고는 공공 분야에서 심리상담 등 전문 서비스는 민간 분야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 교육입니다. 지난해에도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 지출이 또 늘었는데 특히 예체능 과목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 학기 중에도 방학에도 이곳을 찾은 학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24만 4천 원을 사교육비로 썼습니다. 전년도보다 2천 원 늘어난 수치로 자녀가 둘인 가정이라면 연간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교육비로 투자한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월 33만 8천 원을 써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예체능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체능 사교육비는 2012년 평균 4만 2천 원에서 지난해 5만 3천 원까지 늘었는데 초등학생들은 한 달에 8만 4천 원을 체육이나 음악, 미술을 배우는 데 썼습니다. 영어와 수학 같은 입시 과목에 들인 비용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소폭 줄었습니다. 체육 학원비의 상승이 굉장히 속도가 크고 사교육비 수요가 예체능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체능 수요 흡수를 위해서 방과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4천억 원가량 줄어 1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접종한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맞은 초등학교 1학년 A군. 며칠 뒤 무릎에 통증을 느끼더니 급기야 하체마비라는 평생 장애 판단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약품 관리에도 소홀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군의 부모가 예방접종에 동의했고 백신의 보관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보상을 인정하며 특히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A군 측이 주장한 주의나 관리상의 문제 역시 제대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고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사망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유가족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이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그때 역시 법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가방 가격은 얼마나 할까? 고가는 한 수십만 원대 가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사고 싶으면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신발 주머니까지 포함하면 보통 10만 원을 훌쩍 넘고 일부 수입 브랜드 가방은 60에서 7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마냥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은 되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도 그거를 가방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싸고 이런 거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선물이고 하니까 부모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무래도 준비를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핵가족화로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남들과 뭔가 다른 걸 해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틀에서만 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시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지를 학생들한테 키워주는 것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만 특별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등골 브레이커 논란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새학기가 돌아오면서 학부모님들 자녀 등하굣길 안전이 많이 신경 쓰일 겁니다. 특히 하교 시간대 학년이 낮을수록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면서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학부모들의 안전지도가 있는 등교 시간대와는 달리 오후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은 145명, 다친 학생은 2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주의력이 떨어져 보행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보행 사상자 중 59%가 저학년이었고 대부분 길을 건너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방과 후 집에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평소 학교나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산을 쓰는 비 오는 날에는 가능하면 투명 우산을 준비해 아이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국의 식중독 위험 단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을 클릭했더니 25개 자치구 모두 녹색. 식중독 발생 가능성의 중간 단계인 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음식은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는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동 요령도 나와 있습니다. 식중독 예측 지도는 시군구 단위로 당일 기준 이틀 뒤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 정보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 비용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1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식중독은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증가세여서 급식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건수는 3월에 평균 4.8건으로 개학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보다 일교차가 큰 봄에 식중독이 빈발하는 만큼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와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근본적인 방안을 찾고 행복한 가정, 안전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진단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현황 및 개선 방안과 바람직한 양육 방법 및 인식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모 인식 개선 등의 종합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적 토론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릭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거실에서 조용히 놀고 있던 귀여운 여자 아기들입니다. 갑자기 집안이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붕어빵처럼 닮은 일란성 쌍둥이. 고무젖꼭지 하나를 두고 자비 없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내 거야, 돌려줘 라고 말하는 듯 서로 이 놀이개를 손에 쥐기 위해 한치 양보가 없어 보이는데요. 빼앗으려 들면 고개를 휙 옆으로 돌려 화나게 하죠. 고무젖꼭지 하나 때문에 이들의 우애마저 흔들릴 지경이네요. 광활한 구릉지대에서 풀을 뜯으며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양떼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철새 군무를 보는 듯한데요. 이 그림 같은 장면은 뉴질랜드의 팀 휘테커 씨가 무인 항공기를 조종해 포착한 겁니다. 그는 뉴질랜드 북섬인 혹스베이를 여행하다가 자연 방목 중인 천여 마리의 양무리를 발견하고 이런 멋진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양치기견의 신호에 따라 초원의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 양떼.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주인이 배고픈 개를 위해서 맛있는 닭고기 수프를 준비했는데요. 냄새를 맡고 냉큼 다가가는 견공. 그런데 일생일대 난관에 봉착합니다. 수프는 입구가 좁은 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어 개에겐 그림의 떡이 된 건데요. 통 입구만 연신 핥으면서 입맛만 다시던 견공. 이대로 포기하나 했는데 바로 무거운 공을 집어넣어 가벼운 수프가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영특한 견공이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요즘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아빠들이 참여하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아빠들 사이에서는 육아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일은 참 어떤 일보다도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이 어려운 일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속담처럼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한 경우 이후 자녀의 발달이나 정서적인 안정, 인지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고도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빠와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언어 발달이나 학업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공들인 만큼 자녀들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이 중에서도 아빠의 육아 참여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현재 더 많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또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는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마들 중에는 육아로 인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직장을 다닌다면 더하겠죠. 이러한 육아 스트레스나 피로로 힘든 엄마를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아빠의 양육 참여는 그 수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 이득이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도 아빠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결혼 만족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쉽지 않으시죠? 저는 아빠들이 서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며 육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되고 또 부모 역할도 해야 되죠. 근데 아내는 능숙하게 아이를 잘 돌보는데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따져보세요. 평균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빠들의 양육 참여 시간은 평일 1.3시간, 주말 4.1시간으로 전업주부인 엄마의 양육 시간인 평일 6.9시간, 주말 7.5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이와 눈 맞추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똑같은 아이는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모도 없어요. 지금 이 연령에 얼마나 먹어야 정상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평균인지, 또 무엇을 해줘야 잘 발달하는지 이런 걸 책을 찾고 인터넷 찾고 하기보다는 내 아이를 잘 알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부대끼고 또 함께 일상을 보내는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육아랍니다. 예를 들어 볕 좋은 날 함께 밥을 먹고 바깥에 나가서 뛰고 놀다가 또 들어오면 같이 씻고 나란히 누워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다가 새근새근 내 품에서 잠든 아이한테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아빠들도 느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기쁨이고 또 행복이겠지요. 아빠이기에 특별히 해야 할 육아 내용이 있다기보다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운동을 잘한다면 다양한 스포츠를 함께 하고 또 먹는 걸 좋아한다면 함께 요리도 만들어 먹고 또 힘이 세다면 들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주세요. 아빠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도에 비해 42.4%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으로 적극 양육에 참여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많아진 것이 무척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사회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푸념만으로 손을 놓고 있기엔 아이들은 정말이지 너무 빨리 자란답니다. 아깝고 아쉽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이렇게 내 손에 잡혀 있진 않아요. 아이와 보내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아이로 훌쩍 자라 있을 겁니다. 꼭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코베 베이비 앤 에듀페어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 5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데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외출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